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정비사업에 대한 종류 나오는데 이 정비사업 종류는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조금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포인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비사업을 정하는 기준은 일단 첫 번째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건축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체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책에 보시면 253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와요. 이게 이제 27에 32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뭐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저소득 지역이라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지역은 스스로가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재건축을 하든 뭘 할 때 보통 돈을 이렇게 투자해가 자기네들이 해서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저소득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래서 뭐냐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이렇게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얼마씩 또 회비도 내고 해서 서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소득 주민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문제점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대요. 지금. 그런 경우고 정비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정비 기반 시설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 정비 기반 시설이 어때요? 그냥 열악한 것도 아니고 뭐죠? 극히 열악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열악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보시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뭐가요? 건축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불량화돼요. 그럼 둘 다 문제죠.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둘 다 문제예요. 지금. 그럼 정비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이런 과도하게 또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 자체가 워낙 안 좋은 거예요. 이걸 또 개선해야 되는데 주로 무슨 주택이 많냐면 이런 쪽에는 단독주택과 뭐죠?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곳이 주로 어디냐면 산 쪽에 이렇게 산 쪽에 집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이런 쪽 부분이 주로 이제 도시 저소득, 그렇죠?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많고 특히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주거 환경도 보세요. 좋지 않죠? 건물도 노화돼 있고 이런 경우가 될 때 스스로 서로 얘기해서 야 우리 좀 개선하자. 우리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합도 설립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좀 바꿔보자. 이거 자체가 안 된다고 여력이. 왜요? 저소득 주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일 때는 개인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누가 나서야 돼요? 행정청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나서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행정청이 나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거를 고쳐주고 또는 다시금 설치해주고 불량 건물도 새롭게 뭐죠? 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뭐라고 그런다? 개선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은 뭐냐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요.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도 일단은 열악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둘 다. 그리고 일단은 자력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행정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사드릴게요. 다 사드릴게요. 수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환지하는 방식도 있고요. 우리 배웠던 거. 아니면 분양권을 주는 방식도 있고. 일단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새롭게 해서 그 토지 소유 지분만큼 분양권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는 관리 처분이야 말했습니다. 분양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행정청에서 돈을 조금 줄게요. 지원해 줄게요.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사업 주체가 누가 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의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부분의 각각의 특징도 알아야 되지만 그 사업을 주체하는 자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모르면 정비법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체계, 권한권자가 되게 헷갈려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정비사업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세 가지의 사업 시행자가 주체가 누군지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전체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두 가지를 오늘 잡을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 두 가지를 오늘 잡을 겁니다. 그게 잡히면 정비법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요. 아시겠죠? 이 경우는 주거환경 캔서 사업은 그럼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행정청이 주가 되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누구냐?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도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즉 누가 된다? 행정청이 되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다 허물을 수밖에 없어요. 정비 기반 시설 열악하면 이거 전체 다 허물어야 돼요. 땅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바꾸어 가지고 기반 시설 다 깔고 다시 해야 된다고. 그리고 건물도 다시금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행정청이 주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53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포인트가 되는 곳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하나 포인트, 여기 하나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 밑줄 그어줄 건 단독주택가 뭐가 많다? 다세대가 많다. 당연히 이는 산 쪽에는 단독과 다세대가 많지 공동주택이 있질 않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두 번째가 이제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입니다. 두 번째가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을 딱 보니까 느낌이 개발을 뭐죠?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개발을 했는데 그 도시 기능이 뭐죠? 거의 열악할 수밖에 없고 그 도시 기능 자체가 상권 자체도 뭐죠? 거의 활성화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른 거죠. 지금. 이게 보니까 자 보세요. 제가 두 가지 포인트 본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정비기반시설, 그 다음이 건축물. 보니까 이것도 정비기반시설이 뭐하죠? 열악해요. 그리고 건물도 뭐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대요. 둘 다 안 해.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똑같죠. 그런데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도시 저소득층이 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런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또 지역이 보세요. 어느 지역이에요? 상업과 공업지역 등입니다. 이게 상업과 공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일 때 이게 도시가 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도 뭐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뭐라고 한다? 이건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 자체를 다시금 하려고 하면 몇 개 뜯어 고쳐서 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싹 다 허물어야지. 개발에 준하는 다시금 개발에 준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재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뭐하니까? 열악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이니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니까. 됐나요? 이건 다시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 북항입니다. 북한이 아니고 북항. 항만 쪽이 항만 쪽. 이쪽 가보면 상업지역인데 거의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발한다고 도시를 만들었겠죠. 근데 거의 슬림가처럼 뭐 우두컴컴하고요. 상업지역인데도 상권이 활성화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다시금 개발하자 해서 싹 다 허물고 여기다 보시면 알겠지만 복합도시지구, 예술의 전당, 상업 업무 지구, 뭐 이런 크루즈 터미널 이런 것들 좀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다 제시한 거예요. 이쪽을 개발하겠다고 재개발. 뭐 이쪽 투자도 하고 하신 분도 있고 막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재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구나.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 자체가 다시금 뭐죠? 상권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재개발 사업은 요새는 앞에다가 뭘 붙여요? 공공을 붙여가지고 원래는 보세요. 저소득층이 아니죠. 그럼 여기 있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뭐 해서 그 투자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왜냐면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순간 공공이 뛰어드는 순간 내가 가져갈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싫어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쪽은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우리가 개발을 한번 해보자. 다 싹 다 갈아엎어서 어차피 시공하는 업자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렇죠? 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축주죠.
근데 건축주가 자기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공사를 맡길 수도 있죠. 그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시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축주는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근데 자꾸 시행자와 시공자를 여러분들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축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공자를 뭐 하면 돼요? 그럼 선택하면 되죠. 그렇게 시공자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무사해서? 그러면 일단 뭐가 있어요? 돈은 있어야죠. 나중에 돈이 뒤에 나오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만드냐면 야, 너도 이거 할래? 우리도 하자. 해서 뭘 설립하는 거예요?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왜? 조합이 설립돼야 혼자 부담할 양이 줄어드니까.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의견을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가 안 됐어요? 조합 설립이 안 됐잖아요. 누가 사업 주체였어요? 행정청이 바로 사업 시행자가 되었다고요. 근데 이거는 누가요? 조합이 가능한 거예요. 조합이. 조합이 이 재개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뭐가 나왔어요? 공업지역, 상업지역 나왔죠. 보시면 이쪽 부분이 바로 공업지역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낙후돼 있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들도 제대로 이렇게 갖추지 않은 공공시설 확충이 제대로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뭐죠? 노화가 많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서울의 구로단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구로단지가 공장단지예요. 맞아요. 공장. 공장이 있고 보면 건물도 노화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자체가 뭐죠? 엄청 열악했어요. 그럼 그쪽을 뭐죠?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금 뭐 한 거예요? 개발한 거죠. 재개발한 거죠. 그래서 뭐로 바꾼 거예요?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걸 바꿨잖아요. 건물도 막 올리고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바로 뭐예요?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싹 다 허물고 다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조합이. 그래야 우리가 남는 게 많으니까 조합이 하는 거예요. 우리 건 우리가 하자. 조합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공업지역이 나왔잖아요. 그럼 공업지역은 여러분들 보통 조합이 설립이 되려면 몇 명 이상이 돼야 되냐면 20명 이상이 돼야 돼요. 20명 이상이. 그런데 20명 이상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이 안 된다고. 조합 설립하려면 적어도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조합 설립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요. 근데 20인 이상이 안 되면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가 20인 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토지동 소유자가 20인 이상이 안 된다고? 하나의 어떤 도시를 개발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무조건 이건 조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공업지역이잖아요. 공업지역은 공장의 면적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어때요? 엄청 클 수 있거든요. 그게 몇 개만 한다 그러면 그 도시단지가 되게 많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인 미만이 될 수밖에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는 20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때는 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20인 미만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 그러면 조합이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조합을 설립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약속 정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소보인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반드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합도 있지만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인 미만의 토지동 소유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구나. 아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조합 자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 그래요? 행정청이.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런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앞에 것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물도 노후불량이어서 그것도 싹 다 허물어야 되지만 이것도 뭐죠? 싹 다 허물게 되는데 그 상황이 조금은 뭐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지만 이런 경우일 때는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재개발 사업. 그래서 포인트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포인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는 거하고 무슨 지역? 상업과 공업지역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싹 다 허물어야 되니까 이것도. 그래서 옛날에 그 노래 중에 유산설 아시죠? 유산설이 나와가지고 사랑의 재개발 아세요? 사랑의 재개발 혹시 노래 아세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앞니빨이 지금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런 거 몰라요? 유산설이 불렀던 사랑의 재개발이라고 있어요. 그 재개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싹 다 허무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 자체예요.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이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254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와요? 재건축.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잖아요. 뭐 재건축 얘기 하도 많이 들어. 이건 공부 안 한 사람들도 재건축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재건축이 뭐냐고 그러면 재건축이지. 뭐. 그럼 재개발이 뭐예요? 뭐 똑같은 거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오늘 이제 배우기부터 여러분들이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재건축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건축을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을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정비 기반시설 체크해야 되죠. 건물 체크해야 되죠. 정비 기반시설 어때요? 이건 양호해요. 그러면 싹 다 갈아엎을 필요가 없어요. 정비 기반시설은 되게 양호하기 때문에 땅은 그대로 둬도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아파트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재건축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어떤 구로 이런 쪽은 뭐가 나오는 거고? 재개발이 나오는 거고. 어떤 게 되는지 아시겠죠? 공장이나 상업이나 이런 단지 쪽 부분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이거는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불량하다는 거, 건물이 불량하다는 거, 그리고 그게 공동주택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보시면 이거죠. 거의 평지에 위치하죠. 평지에 위치하니까 주거 자체는 안 좋지만 뭐는 좋아요? 기반시설은 인프라는 되게 잘 갖춰지죠. 공동주택을 짓는데 교통 요충지에 안 짓진 않잖아요. 보통 그런 데 지으니까. 다른 것들은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된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뭐가 돼요? 노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녹슬기 시작하고 뭐 금가고 난리가 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건물들이 노후화가 진행을 많이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그러니까 솔직히 건물이 금이 가고 건물이 한다고 해서 무너지진 않는데 뭐 부실한 공사는 무너지기도 하겠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안에 인테리어 공사하면 돼요. 인테리어 공사하면 깨끗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설비, 배관.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안에 녹슬기 되고 물을 틀면 녹물이 나와요. 소음도 너무 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금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손댈 수 있는 건 자기 집밖에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요새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건물이 보통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런 설비 부분, 파이프 있죠, 파이프. 배관이라고 하는데 그 배관이 바닥이나 이런 데 매설이 돼 있어요. 매설을 하고 콘크리트를 부은 거라고요. 벽에도 마찬가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교체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부숴야 된다고요. 근데 요새는 짓는 건물들은 그걸 막고자 어떻게 하든 수명을 좀 길게 하려고 설비 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죠? 별도로 빼내요. 이제는. 그럼 나중에 이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요새는 그렇게 다 만들어요. 수명을 어떻게든 길게 하려고. 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통 요새 많이 합니다. 요새는 별 희한한 게 많이 나와요. 콘크리트도 투명 콘크리트가 있어요.
벽 있죠, 벽. 벽이 콘크리트는 뭔지 아시죠?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이 들어가서 만든 게 콘크리트예요. 그게 이제 요새는 투명으로도 나와요. 그렇게 개발이 돼요. 보인다는 얘기, 밖이. 여기 뚫렸다고요. 예. 그런 게 이제 개발이 돼요. 그게 필요한 곳이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별 희한한 게 많이 나와요, 이제는. 예, 엄청나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노후된 건물만 새롭게 뭐 하겠다? 고치겠다.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싹 다 고치면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무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혹하겠죠, 사람들이. 조감도를 주면 혹하거든요. 우리가 사업할 때 보면 조감도 부분이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좀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반시설은 잘 돼 있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재건축 사업이구나. 그럼 재건축 사업은 싹 다 허무는 게 아니고 뭐만? 건축물만 허물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다는 거. 그럼 이제 기억하실 거. 자, 그러면 이거도 공공이 뛰어들어요? 아니죠. 엄청 싫어하죠. 자기네들이 고치고자 하겠죠. 무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적인 거예요. 민간이. 자기네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당연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은 그 세대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뭐 해야 될까요? 몇 프로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동의 비율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건 지금 우리 안 배워도 되지만. 그래서 이 공동주택도 당연히 뭘 설립해요? 조합을 설립하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동주택이 20인 이상이 안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20인 이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집합 건물의 때는 각각의 개별 토지 소유자를 각각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20인 이상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이건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고. 그럼 이제 각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사업 주체들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사업 주체였고, 그 다음 나온 게 재개발은 둘 다 안 좋았잖아요. 근데 상업적과 공업적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었다? 조합이 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20인 미만인. 그런데 누구는?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조합만 설립하는 거예요. 조합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사업이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27에 32의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도시 저소득 주민 나왔죠.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 나왔죠.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나왔죠. 단독 다세대 나왔죠. 그럼 당연히 뻔하죠. 누구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7에 32회 때 똑같은 지문의 답이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잘 없는데 지문도 똑같고 답도 똑같은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문제 중에 하나가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들은 달랐죠. 답도 1번이 아니었고 그때는 다른 뭐 4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다른데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도 나온다는 거. 좀 잘 보시면 어차피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 도시 정비 사업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정비 사업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분을 물어보면 그 다음에 뭘 물어보게 돼요? 재개발을 물어보겠죠. 그 다음 재건축을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죠? 또 다시금 주거환경 그래서 다시금 돌아간 거예요. 32에. 무슨 말이세요? 그럼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물어봐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에 하나 물어보겠죠. 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바로 이어서는 안 나오니까. 그럼 33회 때 안 나왔으니까 34,
4회 때 나오느냐? 아니요. 좀 더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준비할 거라 그러면 조금 봐둘 필요가 있는데 뭐 그게 아니면 이거는 뭐 바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54페이지에 노후 불량 건축물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도대체 뭐냐? 어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는 뭐라 본다? 노후 불량 건축물로 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만 좀 볼게요. 건축물이 뭐하거나 훼손되거나 일부가 뭐해서 멸실되어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우리 뭐라 부르겠다?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뭐 그리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3번에 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또 있대요. 그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어떤 게 있냐면 밑에 박스 하나 나오죠. 그 박스에 보시면 1번, 2번, 3번 나오나요? 254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박스 나올 거예요. 그게 1번, 2번, 3번 나오는데 3번 하나 볼게요. 3번요. 3번에 뭐라고 했냐면 해당 건축물을 준공1 기준으로 몇 년요? 40년. 준공1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뭘 본 거예요? 사용 수명을 몇 년까지로 본 거예요? 그렇죠. 40년까지로 본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보통 법에서 얘기하는 사용 수명은 40년으로 보고 있는 거구나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그 중간에 노후화가 진행되겠죠. 그럼 보수나 보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요. 철거를 하고 새롭게 건축물을 건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고요. 수리하는 비용이. 그러면 그런 건축물을 뭐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노후불량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55페이지 가로 4번 정비 기반 시설 나오나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제가 노후불량 건축물 나왔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정비 기반 시설.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이거? 기반 시설. 그렇죠. 기반 시설 알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가로 4번에 정비 기반 시설하고 가로 5번 공동 이용 시설을 이걸 시험 문제에서 출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음 중에서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러면서 공동 이용 시설에 있는 종류를 집어넣어요. 헷갈리게. 그래서 4번과 5번을 비교해서 이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4번, 5번 정비 기반 시설이 15회, 17, 23, 24, 28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공동 이용 시설도 많이 나왔지만 정비 기반 시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 이거 꼭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정비 기반 시설은 머릿속에 뭐 넣으셔야 되냐면 기반 시설이 된다는 거.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러면 그냥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앞에 뭐 붙였어요? 정비 기반 시설. 그러면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정비하는 곳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정비하는 것은 주거 환경이었죠. 주로 주거 환경이잖아요. 즉 건축물 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반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반 시설 전체를 다 정비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거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기반 시설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반 시설 중에서 우리 주거 부분과 관계 있는 기반 시설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해 주셔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다 외우셔야 돼요. 보시면 가로 4번 정비 기반 시설 쫙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다 외우셔야 된다고. 근데 이걸 다 외우지 마시고 제 말은 머릿속에 기반 시설이면 이거다 생각하시고 그 기반 시설 중에서 주거와 관계되는 기반 시설만 정비 기반 시설이라 생각하시라고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일단은 자,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공항 기억나세요? 공항 기반 시설이죠. 그죠? 근데 우리 주거 지역에 내가 사는 주거에 아파트에 공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파트에 보통 차를 가지고 도로는 하지만 비행기를 이용하냐고요. 비행기는 이쪽 도시와 이쪽 도시를 갈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도시를 만들 때 필요한 큰 기반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은 아니라고 이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비 기반 시설을 물어보면서 항만이 나왔다.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거라고요. 도로는 돼야 안 돼요. 도로는 된다고. 우리가 차를 가지고 그다음에 광장 있잖아. 광장도 기반 시설이죠. 근데 광장 우리 나가서 아이들 뭐 놀고 하여 안 해요? 하죠. 광장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 옆에 보면 조그만한 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녹지도 있잖아요. 공원도 있잖아요. 그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옆에 친구한테 이제 옆에 집 친구 놀러 갈 거예요.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합니다. KTX를 예약해요. 바로 옆에 친구 집 가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철도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다고요. 옆에 친구한테 가는데 배를 타고 갈까? 항만 관계 없다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들이 정비 기반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걸 개념을 잡는 게 편하면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나 그런 거 싫다. 외우는 게 편하다. 그럼 다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기반시설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찾으면 되고 그 기반시설 중에서 주거 부분과 관계가 크게 없는 것들을 제외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도로 맞죠? 상하수도 맞죠? 상하수도.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상하수도는 우리한테 공급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수도도 우리 이거 기반시설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수도 기반시설이었잖아요. 근데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바깥에 가보면 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 수도꼭지 이렇게 쭉 달려 있는 거 있어 없어요?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수도 앞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수도가 나오면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니고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5번 공동 이용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중에 1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맨 끝에 보니까 수도 나와요. 그 수도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제가 헷갈리는 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대 안 헷갈리는데 딱 헷갈리는 것만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라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기반시설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단체로 이용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봐야 된다고. 됐나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 나머지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위에 가서 정비 기반시설 볼게요. 도로, 상하수도, 국어라고 하는 건 도랑입니다. 우리 그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도랑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원 필요하죠. 당연히 공용주차장 들어가야 되죠. 공동구는 우리한테 통신 이런 케이블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구 필요하죠. 이 공동구는 우리 국토계획법 할 때 공동구 기억나시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또 뭐가 있냐면 밑에 박스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녹지. 그 다음에 아파트 근처에 하천도 있잖아요. 하천. 그리고 공터. 공공공지가 공터입니다. 그리고 광장 필요하고. 그리고 뒤에 시설 붙은 거 있죠. 시설 붙은 거는 전부 다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비 기반 시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방 용수 시설, 비상 대피 시설, 가스 공급 시설, 지역 난방 시설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하나 적어 주실 게 뭐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 뭐 안 들어간다고요? 항만, X, 또 공항, X, 철도, X. 됐나요?
다른 것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X 하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다 외우기보다는 그냥 X 하는 걸 머릿속에 넣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기반시설 중에 다 들어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앞자 따서 다 안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항만, 공항, 철도 느낌이 오잖아요. 왜 아닌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좀 기억이 안 남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입니다. 학교는 우리의 주거를 위해서 사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학교 안 들어가요. 학교 X. 이 학교가 제일 많이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들 우리 기반시설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비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거를 위해서 정비하는 곳에 학교가 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우리가 직접 여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주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만, 공항, 학교, 철도. 그리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도 아니라는 거.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는 뭐에 속하는 거예요? 공동 이용시설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보시면 5번 공동 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딱 봐도 놀이터가 어떻게 기반시설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공동으로 뭐 하는 거지? 이용하는, 즉 사용하는 시설이지. 그 다음에 마을회관, 그 다음에 공동으로 뭐 하는 거? 작업하는 거 있죠? 작업장도 공동 이용시설입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죠? 구판장. 구판장이 뭔지 아세요? 굿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구판장은 조합이나 단체 따위가 생활용품 등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우리 공동시설로 만든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대량으로 물건을 딱 해가지고 슈퍼마켓 있죠. 그 슈퍼마켓처럼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구판장이라 그래서 물건 이렇게 해놓고 그 주민들한테 싸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거. 옛날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많아요. 이게 구판장이라 해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지. 이게 무슨 기반시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동 이용시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세탁장이 있죠. 우리 집에 있는 거 말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세탁장. 그 다음에 또 공동으로 이용하는 뭐 있어요? 화장실. 이런 것들. 그 수도도 마찬가지. 타가소 아세요 혹시? 타가소 하면 아기 있죠. 아기. 부모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그 어린아이를 맡아 보살피고 가르치는 사회적 시설을 타가소라고 그래요. 깐나라기들. 깐나라기를 이렇게 보살피는 곳을 타가소라고 그래요. 이것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니까 뭐 나와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몇 살까지 되죠? 6세 미만이죠. 6세 미만이 어린이집이고 6세 위로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구별을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6세 미만. 그러면 6세 미만으로 되게 어린 아이들은 공동으로 뭐 할 수 있는 이용하는 시설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뭐가 없어요? 유치원이 없죠. 유치원이 X예요. 유치원 X.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유치원이 X예요. 유치원이 X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타가소 같은 경우는 되게 어리기 때문에 이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보고, 여러분 어린이집이 그 중앙행정기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아세요? 부처가? 부서 자체가 어딘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에 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은 어디 속한지 아세요? 교육부입니다. 학교도 뭐죠? 교육부예요. 그래서 이건 공동 이용이 아니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개념으로 살펴본 거예요. 물론 의무 교육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원하고 학교 부분은 교육부 소속으로 보고, 이건 별개로 뭐로 보지 않는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보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하는 이용시설에서 조심하실 거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그리고 학교. 그럼 학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정비 기반시설에 속하지도 않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속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것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당연히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당연히 경로당도 들어갑니다. 이런 걸 다 합쳐서 노유자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과 유아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해서 됐나요?
그렇게 해서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정비 기반 시설은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항만, 공항, 철도, 학교 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수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 안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 이용 시설에는 유치원하고 학교 안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만 딱 포인트만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28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28회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몇 번이에요? 1번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사용하는 거. 공동작업장이니까. 그럼 다 1번이죠. 그러면 하천은 당연히 뭐예요? 정비 기반시설. 기반시설이잖아. 기반. 공동공지. 기반시설. 공용주차장. 기반시설. 공원. 기반시설이잖아. 다 정비 가능한 거.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은 어디께 나왔냐면 공동이용시설 중에 하나가 들어갔죠.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나오냐면 항만, 철도, 공항, 그리고 뭐죠? 학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어차피 그게 포인트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뭘 물으면 공동이용시설 물어보겠죠. 그럼 그게 뭐 들어가요? 유치원.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되는 걸 외우는 게 편하지 전체를 외우는 게 편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로 이제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조그마한 걸 외우지? 사람들 자꾸 이 많은 걸 외우려고 들어요. 다 외우지도 않으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니 아닌 걸 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죠? 인 걸 이렇게 많은 걸 외우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아니 주관식 시험이었다면 당연히 아닌 걸 외우면 안 되죠. 왜? 인 걸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린 객관식이잖아요. 답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아닌 걸 외워야 되는데 인 걸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분량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주로 하는 것은 분량을 줄여드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쪽으로 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외울 수 있는 분량 자체가. 이걸 보지 않고 이걸 보면 외우기가 편한데 자꾸 이걸 보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 분석을 제대로 잘해야 돼요. 기출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외울 것과 외우지 말아야 될 걸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몫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한테. 왜? 저는 던지면 되죠.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닌데? 저는 던지면 되잖아. 아 이거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할 게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동차가 안 되는 거예요. 동차가. 그럼 뭐만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공법만 해야 돼요. 뭐 지금도 공법만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예. 일주일 내내 공법만 하진 않죠. 예. 근데 일주일 내내 공법이 좋아서 공법만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공법이 좋을 겁니다. 예, 공법이 너무 하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공법만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됐나 이거요? 오케이. 그럼 확인할게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과연 넣을 수 있는지. 도로, 전기 기반 시설, 상하수도, 전기 기반 시설, 구판장, 공동 이용 시설, 공항, 버리라고 하면 돼요. 그다음 공용 주차장, 전기 기반 시설, 광장, 전기 기반 시설, 세탁장, 공동 이용 시설, 화장실, 공동 이용하는 거죠. 학교, 버려야죠. 수도, 공동 이용. 이 앞에는 공동 이용 시설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려고 이 정비 기반 시설은 수도란 말을 안 쓰고 상하수도 이렇게 씁니다. 상하수도 그 구별을 하려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예. 타가소, 공동구, 정비 기반 시설. 아니 했는데
아니에요? 예? 공동 나왔다 공동이 아니에요? 예.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나중에 지금이 안 그러시면 나중에 가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녹지, 기반시설이잖아. 기반시설. 하천.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기반시설 생각하시라고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반시설에서 아닌 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된다고. 공공공지. 기반시설이잖아요. 어린이집. 소방용수시설. 시설 나오면 전부 다 정비기관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경로당. 경로당이 기반시설이 될 수 없죠. 놀이터. 마을회관. 지역난방시설. 예. 공동작업장. 예. 뭘 버려요? 진짜. 예, 뭘 버려? 예? 어디다 버려요? 이거 여기다 버려요? 이 쓰레기통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 유치원. 이거 버려야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앞자를 안 따셔도 된다고. 앞으로 앞자 딸 거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념만 딱 잡고 아닌 것들만 기억하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56페이지 한번 보세요. 256페이지 보시면 가로 9번에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나오나요? 토지 등 소유자. 먼저 10번 볼게요. 10번. 10번부터 먼저 보고 9번 볼게요. 10번에 보니까 토지주택공사 등 나오나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뭐예요 이거? 이 반응이 뭐지? 아니 딱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런 거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반응이 뭐죠 이거? 아니 오시훈 등 하면 오시훈, 장동건, 현빈, 원빈 바로 나와야 되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이 그런 거라고요. 등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등이란 게 그런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공사.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건 없고 딱 두 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어디? 지방공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로 9번에 뭐가 나와요? 토지 등 소유자 나오죠. 이거는 15회, 17회, 20회, 23 네 번 나왔어요.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 있죠.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나와요. 그거 지금 설명할 겁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정비사업 종류 있죠. 정비사업 종류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주거, 환경, 개선사업.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재개발. 그 다음요. 재건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왜 그러냐면 이거를 허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뭘 줘야 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가 분양권을 줘야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정비가 환지하고 비슷해요. 환지 방식 기억나시죠? 환지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있었잖아요. 그걸 뭐 해주겠다고? 조성해주겠다고 일단 나가 있으라고 하고 조성하고 난 뒤에 토지 등 소유자한테 원래 권리를 준 거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정비를 해줄 테니까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정비를 해서 다시금 주는 거잖아요. 그게 줄 때 뭘 주는 거예요?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위치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등에는 토지 말고 또 있다는 얘기죠. 토지도 있고 뭐도 있어요? 건축물도 있을 거고 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그게 지상권이에요. 그럼 지상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뭘 손대느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누구냐가 이제 나오는 게 분양권이 어디 가느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두 개는 두 개 다 뭐 했어? 열악했죠. 정비 기반 시설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건축물도 열악했잖아요. 그러면 싹 다 허물어야 되죠. 이 두 개는 싹 다 허무는 거예요. 이건 뭐만 허무는 거예요? 건축물만 허물었잖아요. 그럼 땅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한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허문 부분에 대해서 분양권을 줘야지.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싹 다 허물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또 누구? 건축물 소유자도 해당되는 거고 또 지상권자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서는 정비 사업할 때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토지 소유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자잖아요. 이 분양을 각각 주어야 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가 돼? 아니, 건축물은 당연히 분양권을 주겠죠. 그걸 허물고 다시금 이제 지었을 때 들어오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토지 소유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지상권자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다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다수가 존재하는 이거를 각각을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아가지고 법으로 정비법에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 중에서는 뭘로? 하나만 하는 걸로. 그래서 지상권자를 주지 않는 걸로. 토지 등 소유자로는 인정하는데 나중에 분양권은 주지 않는 걸로.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송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아니, 뭐냐. 난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분양권을 구입할 때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분양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소지가 되게 많았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법에서는 둘 중에서 뭐죠? 토지 소유자만 인정하게 되는. 그렇지만 토지 등 소유자라 그러면 각각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둘 다. 그럼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라 그러면 건물만 허물게 되죠.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토지는 관계없고 누가 돼야 돼요? 건축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항상 건축물이 나오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아파트 건물 일부도 가지고 있지만 그 건물에 부속되는 뭐죠? 토지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렇죠.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책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을 때.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각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싹 다 허무는 거. 그래서 다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뭐만? 건축물만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만? 건축물만. 그래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동그라미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등 소유자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있고 또 건축물 소유자가 있고 또 지상권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2번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소유자가 있고 그러면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재건축 사업일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런 것들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이제 256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정비법, 도시정비법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비법에 대한 절차가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고요. 미치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정신을 말짱하게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세 번째 시간부터는
정말 소름 끼치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체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꼭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